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1월 2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상당히 파란만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면, 자, 이번 주 증시를 크게 급락시켰다가 다시 반등시킨 요인,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란에 실세를 사살을 했는데, 이란에서 보복을 했습니다. 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에다가 미사일 공격을 했고요. 자, 미국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 보복을 하지는 않고, 자, 경제 보복을 하겠다, 요 정도로 이제 경제 제재를 좀 더 강화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 상당히 안정감 찾았습니다. 자, 최초 미사일 공격 받았을 때는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자, 군사 행동 없이 일단 일단락 되면서 이렇게 증시 다시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자, 그 다음에 이란에서 이라크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민한기가 격추가 됐습니다. 자, 이란이 오늘 새벽인가요? 자기들의 실수로 격추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항공기 결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엔 증거를 들이미니까 인정을 했고요. 자, 일단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군사적으로 좀 확전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움직임 보였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호조 보였습니다만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밀려났습니다. 자, 고용 지표가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국내 증시 일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흔들릴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에서 폐렴이 발생을 하면서 저희 이런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도 일부 오르기도 했는데, 자, 사스는 아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중국인 확진이 한 명을 받았지만 퇴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 일단 사망자가 한 명 발생을 하기는 했는데 크게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한 폐렴과 관련돼서는 종목들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자, 이번에 영국 하원에서 EU 탈퇴 협정법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자, 1월 말이죠. 1월 31일 날까지 이제 EU와 협상을 통해서 브렉시트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요 법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상원을 거쳐서 자, 1월 말에 브렉시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자, 브렉시트가 또 증시에 어떤 충격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증시에 별다른 영향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1월 말 근처에 왔을 때는 증시 일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자, 다음 주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열리는데, 자, 요런 컨퍼런스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 다음 주에 조금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최근 흐름 좋은데 다음 주에도 좀 더 변동성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금요일에 한국은행 금통이 열립니다. 자, 이번에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안정세 찾았죠. 1160원대, 116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1.4% 정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오르는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있었는데 옵션 만기일 전에 급락했던 시장이 다시 위로 쭉 올라오면서 만기일 막판까지 지수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고, 야, 이번에 코스피 시장 이번 주에 강했던 것 중에는 삼성전자의 상승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주가도 많이 올랐죠.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강하게 반등. 삼성전자는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 끌어올렸고요. 자, 이란과 관련된 방산이나 화학 관련된 테마주들이 쭉 급등을 했다가 분쟁이 좀 사그라들면서 다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시장 변동성 상당히 강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소폭 약세로 출발해서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 차트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확대를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급락을 했던 구간이 나왔다가 목요일 옵션 만기,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정고점 부근인 바로 직전 부근인 2200선대 초반까지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요 포인트를 뚫고 올라간다면 한 2200 중반대까지 2250선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강한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오르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지수가 그동안
뭐 2600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것. 자,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뭐 한 2년 동안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들도 이제 좀 같이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역시 뭐 최근에 반도체 섹터만 좀 흐름이 양호할 뿐 그 외에 테마주들 움직임이지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들 다 같이 올라주지는 못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 뭐 변동성 상당히 컸습니다. 이날 장중에 뭐 4%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음날 그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뭐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종가가 3.39% 하락했다가 막판까지 목요일날 끌어올리면서 3.9% 4% 가까이 급등했고요. 자, 마지막 날도 금요일날도 1%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고점인 네, 680대 근처까지 지금 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닥은 685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히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고 있는데, 자, 다음 주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강하게 올라준다면 다음 주에는 코스닥 지수 700선 돌파하는 것도 한번 좀 목표로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빠르게 안정 찾아준 거 상당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테마주도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또 테마들 뭐 변동성이 뭐 쭉 오르는 것이 아니고 한번 올랐다 다시 바로 급락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 매매하실 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자동 매매 계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과 관련된 테마주들 급등할 때 잡혔다가 바로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죠. 이런 거 참고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는 건 좋은 전략 될 것이라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네,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도 또 좋은 증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주간 시황 분석 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